네, 지금 10시 16분입니다. 지금 업종으로는 건설 업종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 빼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유가 관련주들만 오늘 약세입니다. 자, 그럼 키워드 원투펀치로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우선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어떤 걸로 잡습니까? 네, 하루 더 지켜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오늘 또 저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실까 싶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 어제 상승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전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적극적인 매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더 지켜봐야 된다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사실상 그 연준 위원들이 지금 잭슨 미팅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 연준 위원들이 지금 매파적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목표 금리가 4%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연준 위원들도 몇 명 있었고, 뭐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은 정점인지 아닌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연준 위원 발언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 사실 탄탄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장 막판까지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찜찜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어제 올라간 거는 이제 아무래도 GDP가 지난번에 이제 그 속보치보다 이번에 나온 잠정치가 물론 역성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락폭이 좀 적었다는 부분에서 아마 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리가 조금 이제 줄었다 이러면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파월이 연준 위원들의 전반적인 어떤 기조가 매파적이라면 파월도 그런 매파적 발언을 할 걸로 일단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월가 시각은 지금 파월 발언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하루 남았는데 그 하루를 못 참고 뭐 적극적으로 오늘 매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이라도 이제 파월의 어떤 그 발언에 의한 실망 매물 같은 것들이 이번에 쏟아지게 된다면은 어제 저렇게 올랐던 부분이 이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S&P 500 차트 잠깐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대감으로 오른 부분이 있다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실망감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실망 매물이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4,000선까지 S&P 500 기준으로 이제 그 낙폭이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너무 오늘 안심하고 언제 좋다 바닥 찍었다 이러면서 들어가기에는 불확실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서 하루 정도는 더 참자는 거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4%가 빠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와서. 근데 이제는 다음 분기 4분기 때 실적이 저점일 거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주가에 이미 이제 엔비디아 실적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4%가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4분기 실적 저점이라면 내년부터는 다시 또 실적이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엔비디아의 실적이든 뭐 삼성전자 실적이든 전체 반도체 쪽에 미친 영향은 동일하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디 기대냐면은 IT 세트 수요에 기대고 있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 기술주들 전부 다 IT 세트 수요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면 삼성전자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66,600원 위쪽에서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 61선 탈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쪽이 좀 움직일 텐데 어쨌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IT 세트 수요 회복 전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움직일 걸로 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보고요. 원전 쪽이 오늘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이집트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조금 이제 뭔가 좀 움직임이 좀 뜨뜻미지근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요 근래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모멘텀들이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뭐 체코라든가 이런 쪽들도 남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코리아 텍스노미 건도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의 암모니아 부족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조비라든가 뭐 이런 쪽에 비료 쪽이 급등했는데 이런 쪽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산이나 신재생 등 이런 쪽도 이제 이격이 좀 커졌습니다. 그런 쪽들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영역이죠. 따라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섹터 움직임들이 그런 부분에 따라잡기는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께서는 시장 오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조금만 더 견지하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전, 비료, 방산, 신재생 이쪽과 관련된 전략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오후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좀 포함해서 이길 수 있는 펀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주도주 변화를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시장 조정이 되는 국면에서 뭐 신재생과 그 방산주, 또 뭐 조선주들도 굉장히 좋았고, 이런 쪽들이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안 움직이는 국면에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치고 나가니까,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좀 가지게 되죠. 그 종목만 더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그쪽을 더, 가는 쪽이 더 간다 그러고 막 따라잡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시장 반등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저는 시장 반등이 나온다고 보는데 단지 한번 흔들렸다 나오느냐 아니면은 바로 나오느냐 이제 이런 차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 반등이 나올 적에 주도 섹터가 좀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고 많이 가는 주도 섹터를 따라잡기보다는 지금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 변화를 이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새로운 신규 매수는 다음번 주도 섹터가 될 후보들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는 뭐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IC 세트 수요 회복에 대한 전망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도 아마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바닥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여러 가지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적에 외국인들이 뭔가 좀 반등이 나오면 외국인들이 다시 또 적극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급상의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은 뭐 시장에 제가 주도주다, 주섹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이제 시장 쉬면서 같이 쉬었는데 시장 반등 시에 또다시 앞서 나갈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셋업체도 좋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요즘에 반등이 또 잘 나오고 있고 삼성 SDI도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소재주들까지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좁은 박스권을 요즘에 달리고 있습니다. 13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를 달리고 있는데 또 반등은 나올 거고요. L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전망들이 좋습니다. 이런 전망 좋은 쪽에 외국인들이 분명히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는 하키 모멘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셀트리온이 요즘에 이제 눌리면서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살짝 눌렸었는데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반등이 벌써 나오고 있고 하키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던 박셀바이오도 좀 눌렸지만은 뭐 이런 종목들 따라잡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세가 금방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키 모멘텀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건설 쪽은 좋습니다. 건설 그 원희룡 장관이 지금 사우디 쪽에 관계자 지금 만나는 걸로 돼 있고 그렇다면은 네옴시티 얘기 안 할 수 없고 뭐 현대건설 뭐 히림 다들 오르고 있고요. 건설 아마 이제 건자재들까지 매기 확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 쪽도 마찬가지죠. 이제 사우디 정상회담 그 모멘텀은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뭐 이제 KTX놈이 들어가는 문제 여러 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사 에너빌로 돈을 쉬는 거는 그냥 쉬어감인 것 같고요. 좀 아직 덜 오른 종목들로는 뭐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 좀 사이즈 작은 종목들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탄력 있게 움직일 걸로 봅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에 그 레인보우가 좋다가 살짝 쉬는데 더 갈 폭이 있다 봐요. 무인 공장이라든가 또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은 대세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붙을 걸로 보고 있고 러셀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티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은 좀 실적도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뭔가 좀 관심이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보시면 좋겠고요. 자율주행 쪽이 뭐 그 C랩이 요즘에 뭐 선두에 섰는데 아마 이제 하반기 되면 애플카 이슈가 또 뜰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중국 쪽에서 바이두가 자율주행 택시 운행 시작한다 이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아마 애플가 얘기도 하반기 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뭐 애플가와 관련됐던 모트렉스 같은 종목도 한참 쉬었으니까 또 한번 또 시세가 줄 수 있고 또 이외의 다른 자율주행 종목들도 또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 시에 이렇게 그동안에 좀 못 갔던 이런 섹터들 위주로 다시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주도 섹터 교체가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반등이 상당히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셨네요. 못 갈 수 있는 섹터가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신규 접근을 해보는 거는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키워드 원투펀치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였습니다.